안녕하세요. 제가 거의 한 2달 동안 이 책에 좀 빠져서 이 책을 읽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책에 좀 더 빠져있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었던 마음? 그런 게 좀 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비투스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제가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거는 인간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겠거니 하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비투스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비투스가 헤비투스니까 habit, 습관이랑 좀 비슷한 그런 단어겠구나 하고 연상,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제 생소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봤는데 이 책의 저자 도리스 메르티는 이 책에서 이렇게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게 뭐지? 궁금해서 이 아비투스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깊게 조사를 해보니 이 책이 원래 그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프랑스 철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인 구별짓기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 개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브루디에가 제시한 아비투스의 개념은 무엇일까? 하고 또 찾아봤더니 철학자답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확대 해석하기도 쉽고 그렇다고 확 다 와닿지도 않는 그런 정의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생의 원칙으로서 실천과 표상을 조직하는 요인으로서의 아비투스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상응하며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동작들을 순간적으로 제어하기에 주어진 규칙들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작동은 어느 정도 통제된 성격과 규칙성을 갖는다. 이 모든 것이 행위를 조화시키는 지휘자가 없더라도 집단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이 아비투스에 대한 근본적인 그 단어에 대한 이해는 일단 제껴두고 이 책의 저자 도리스 마르틴이 얘기하고자 하는 아비투스가 뭔지 이걸 먼저 이해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작가인 도리스 메르틴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독일의 세계적인 컨설턴트로 본인이 20년 동안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만나본 결과 성공한 삶과 개인의 품격은 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성공과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아비투스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 이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스 메르틴도 부르디에의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자신이 생각한 성공과 개인의 품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가져다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그 서문부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아비투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폭로한다. 이 얼마나 무례할 만큼 팩트 폭격적인 문장이에요. 이 말은 즉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먹는 습관,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향, 행동하는 몸짓,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소개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말하는 방식들, 생각하는 방향,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굳이 타인한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타인이 나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떤 계층에 속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겠구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은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뭔가 좀 볼품없었던 적은 없지 않을까 하고 이제 괜히 좀 위축되고 자신의 행동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 책의 부제가 7가지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이 저자는 이 아비투스를 7가지로 구분을 해서 아비투스에 대한 자본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1번 심리자본.
근데 이 심리자본이 무엇이냐?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심리자본은 최상위층의 심리적인 자세, 그들의 회복 탄력성, 그들의 관대함, 올바른 품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문화자본. 이 문화자본은 또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상위층은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즐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지식자본. 최상위층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네 번째, 경제자본. 최상위층, 슈퍼리치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신체자본. 이거는 그냥 건강한 신체 그런 걸 떠나서 그거를 넘어서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상태, 이런 걸 얘기하고요. 여섯 번째, 언어자본은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지위를 결정한다. 최상위층이 말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특히 영국 같은 그 계급이 좀 더 언어에 의해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나라에선 좀 더 심할 수 있는데, 이런 언어 자본은 어느 사회에나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방식 같은 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사회자본. 주변 사람이 당신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위로 도약을 하고 싶으면은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좀 더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쯤 되면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슬슬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대체, 이 저자는 대체 뭔데 이런 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사람을 굳이 계급과 계층으로 나누어서 계급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뭔데 이 책에서 계속 최상위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책은 최상위층의 아비투스로 연구한 책인가? 다른 사람들의 아비투스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최상위층의 아비투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류층, 상위 중산층, 하위 중산층, 이 다른 계층의 아비투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상위층의 아비투스하고 비교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 하류층의 아비투스에 대한 연구, 상위 중산층의 아비투스에 대한 연구,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은 최상위층의 아비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상위층이 아니란 말이죠. 독자의 대부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상위층일 것이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퍼센트적인 비율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상층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대부분들도 이제 위화감을 느끼면서 이 책을 계속 읽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저자 본인은 이 책을 당신과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최상위층의 아비투스를 연구해서 보다 자신의 삶을 좀 더 향상을 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뭐 취지가 그렇다고 하니 또 마냥 빈정상해서 이 책을 안 읽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최상위층이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냥 중산층이면은 아, 최상위층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은 괜찮고 우아하고 좋은데 이거는 내 삶에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만약에 제가 최상위층이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들만의 당연하게 비밀로 붙여지는 그런 행동 양식들인데 이거를 굳이 공개적으로 책으로까지 공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하더라도 별로 염려가 되지 않는 확실한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상류층의 아비투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되었어도 그 상류층의 아비투스가 내 삶 속에 녹아내리기에는 분명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이제 최상위층은 자신이 긴장을 느끼고 있더라도 내가 긴장된 모습을 남한테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남들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어려서부터 쭉 연마해오면서 긴장되는 많은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비투스를 몸에 습득해서 형성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나도 그러면은 긴장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고 여유롭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떤 긴장되는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는 그것이 좀 더 습득이 덜 됐기 때문에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긴장하는 모습을 감추는데 좀 더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상류층이 최상류층의 아비투스를 하루아침에 나의 삶의 행동 양식으로 녹여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또 문화자본이 또 그러한데 이 책에서는 문화자본이야말로 가장 함부로 쉽게 갖기 어려운 자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졸부, 신흥부자하고 이제 뼈대 깊은 오래된 부를 축적한 명문 있는 가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졸부는 금목걸이, 고급 시계, 화려한 옷 이런 걸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만 이제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감추고 그거를 남한테 굳이 과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졸부와 오래된 부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졸부와 오래된 부자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것은 문화적인 취향, 고급적인 취향이라는 거죠. 신혼부자가 이제 돈이 많아서 이제 겉모습은 그럭저럭 부유하게 꾸몄지만 하루아침에 오랜 부자들이 항상 해왔던 스포츠를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제2 외국어들을 하루아침에 그거를 습득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악기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에서 문화자본이야말로 이제 가장 갖기 어렵고 사람의 품격을 확실히 결정짓는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문화자본이야말로 내가 엄청나게 오래된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나의 고급스러운 문화적 소양을 가꾸는 데는 비교적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화자본만큼은 내가 비록 허리치는 아닐지언정 이 문화자본만큼은 문화적 소양만큼은 내가 가꾸면 가꿀수록 늘어날 수 있는 최고급 아비투스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신체 자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신체 자본은 그냥 단순히 건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상태 그런 것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마음가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역시 개인의 마인드셋 자세에 따라서 충분히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비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자본이나 신체자본이 다른 여러 가지 돈이나 경제적인 조건이나 그런 걸 넘어서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자본임에 반해 나 혼자서는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자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7번째 사회자본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인맥이에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나의 멘토, 내가 무언가의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어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나에게 반응을 해줘야 되고 호응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그냥 인맥이 형성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부단히 연락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저는 사회자본이야말로 가장 구축하기 어려운 그런 아비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류층의 아비투스는 이러하다. 나도 몰랐고 너네도 몰랐지만 내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책으로 내니까 우리 같이 이걸 연구해서 삶의 질과 격을 좀 높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책의 서두에 나왔던 말이 뭐 비슷하니까 뭐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의도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나는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 나는 꼭 최상위층의 아비투스를 습득해서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을 할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계급을 사람을 나눠가지고 급을 매기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반감을 느끼면서 왜 나를 이렇게 중위층 혹은 하류층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지?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유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제 접할 수 있고, 이 책의 저자가 최상위층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여유롭고 어떤 식으로 좀 더 우아하게 반응을 하는가. 중요한 거는 다른 모든 내가 속하지 않은 나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지적 관점을 좀 더 넓힐 수 있게 되는 좋은 책이지 않는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아비투스를 정말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추천합니다.